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전차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존경하는 ROTC 산업의 애국 동지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주말 오후에 시간을 내어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5월 주소파 독재 정권의 폭정에 자유 대한민국이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제 삶의 마지막 사명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의 제5대 회장직을 맡아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록 저 개인은 부족한 점이 많아 여러 면에서 동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도 많았겠지만 우리 ROTC 애국동지 회원 누구 하나 개인의 유불리를 정진하거나 사적인 이익 추구 없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정신을 존중하고 북치와 한미동맹을 수교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공유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각종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매 주말마다 강남역에서 사회적 부정정리의 진상규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과학적 코로나 정치 방향 그리고 집권 세력의 초법적 부정부패를 밝히라는 집회를 해왔습니다. 주중에는 대법원 앞에서 퇴근길 대법관들에게 공정과 조속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압박하거나 정당 당사 앞에서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여 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천청사와 관악청사 앞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압적이고도 불법적인 형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관함으로써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사임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애국동지회의 활동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부산, 대전, 세종, 오산, 인천 등 지역별 지회를 설립하거나 원정 집회를 진행하여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토부와 함께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라는 보육 국민적 저항의 상징인 강남 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로 성장하여 투쟁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서울의 애국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우리 애국동지회는 회비 납부 이런 기준으로 ROTC 중앙회 다음으로 규모가 큰 ROTC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깊고 깊던 아무리 세월 속에서 국가의 미래와 후손들의 안녕을 걱정하며 비통한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3구 대선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소중한 정권교체라는 기적같은 일을 이뤄낸 것입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작년 여름 마스크를 써 제로 숨이 막혀 쓰러질 것 같았던 고통 속에서도 혹하면 눈나라 시장 한동안 신발을 동동 흘리며 강남대교를 행진하는 동지들의 모습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위선과 거짓 선거의 주사파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돌아온 기반을 만들어낸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주사파 정권을 5년간의 불법 행위를 신분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사회로 총선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환영한다 했습니다. 6.25 기념 행사에서 남친의 오른 김원봉을 존경한다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반국가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애국시민단체들은 작년까지는 별도로 을지로 광장에서 6.25 기념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에서는 법무처가 주관하여 6.25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산부 요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정권이 바뀐 것을 실망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물론 민주총, 정교조 등 좌파 집단들의 대규모 공격 집회로 또다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애국동지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국정을 잘 운영한다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국가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오랜의 역사를 안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총리의 관심사인 인천 영순 재검표 최종 판결 재판에서 부정선거의 지식이 밝혀진다면 남은 125개 지역의 선거무효 소송 재판에서도 부정으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을 가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민주국토부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그동안 매년 6월부터 다음에 5월까지로 되어 있는 회기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회기로 하는 회칙 개정안을 선언해 주셨고 그 결과 부득이하게 제 임기를 12월 말까지 예정하는 한도 결정해 주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도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훌륭한 후배가 다음 회장을 맡아 임기의 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애국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오면서 아쉬웠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얘기 때마다 내게 상처를 준 건 적들의 거친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60년간 23년 년에 논문을 경험한 초록장기를 배출한 대한민국 아르토스 출신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순수한 애국 활동을 정치 문제로 치부하며 침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애국동지가 주장하는 한미동맹 강화, 왕법 사수, 부정선거 진상규명이 어떻게 정치적인 문제란 말입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젊은들이 호국 총정의 정신으로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선거 애국동지 여러분의 배려있는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8일 대한민국 아르토스 애국동지 대전시입니다. 윤봉 대표님인데, 윤봉 대표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에 하는 KBS 앵커 출신이시고, 중위특파의 그 다음에 국민의 현방인가 그쪽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미래도 왔다니 하도 바뀌니까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대변인도 하시고, 그 다음 지원의 대변인도 하시고, 4.15 부정선거 이후에 4.15 부정선거 못한 투쟁본부의 대표로 계시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강연 집회를 주도하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축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 비디오군요.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2년 2개월 동안 싸워온 게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중심에 아르토스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만 갖다 쓴다고 해서 이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불만을 할 사항인지에 대해서 저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그 군인들을 중용하신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나왔었나.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은 근대화를 전속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견인체 역할을 그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똑똑하고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덕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은 법을 공부하고 법이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법치국가의 원칙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고 다음에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시를 붙고 또 검사 생활을 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는 게 특히 지난 5년 동안에 그야말로 신적폐 또 지성주의에 반하는 반지성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이상한 5년을 단죄하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검사들의 활동이 대한민국 역사의 한 축으로 얼마 동안은 작용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검사도 좋고 우리 군인들도 좋지만 우리 미래의 우리나라를 끌고 나갈 큰 동력이 바로 ROTC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트 또 애국심에 바탕한 정확한 판단력 그다음에 희생정신 지도력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ROTC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 출신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국가관을 갖고 아주 젊은 때부터 이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또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르는 군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2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군생활을 마치고 사회 곳곳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지난 2년 동안은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2년 전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은 느끼신 겁니다. 아시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지적이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으로 보니까 부정선거가 틀림없다. 지금 이준석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탈락을 시켜야 한다. 이런 망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간단한 몇 개의 이 관문을 지나야지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실태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지적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선거가 잘못되고 부정선거의 사례들 몇 개를 보니까 잘못된 게 틀림이 없고 다음에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가 망가지는 일이다. 망국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알았지만 알면서도 또 행동하는 데 부족할 수가 있는데 굳건한 지도력, 판단력, 지도력으로 여러분들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 더운 날 땀 흘리고 그 추운 날 눈을 맞고 앉아서 고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고 다시 한번 저런 처절한 싸움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사불란하게 또
자기 희생을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또 그 뒤에는 이 훌륭한 지도력이 있었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OTC는 항상 멋졌습니다. 이 품이 있고 멋지고 다음에 신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큰 단체들, 가장 큰 단체였습니다만 큰 단체들이 움직일 때 이 사소하게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에는 단 한 번도 ROTC는 이 부정선거 말고도 많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그 행동을 하시는데 일관된, 숨이 일관한 태도를 보이셨다. 그런 생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셨던 존경하는 김재수 회장님을 비롯한 지도부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잘못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2년도 넘었군요. 4월 15일 날 이제 선거의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확률의 통계들로 가득 차고 그것을 또 석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듭되는 거짓말로 정확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만국의 큰 병이 걸렸구나 생각을 해서 싸워왔습니다. 법정투쟁, 거리투쟁, 국제투쟁, 시민감시투쟁, 다음에 제도권투쟁까지 이런 5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가 싸워왔는데 지금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신 그 자리가 이제 결심 공판이 됐습니다. 결심이라는 게 마지막 공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끝난 이후에 이제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고가 언제 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선고가 언제 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기로 했지만 아직 통보는 없었다. 대개 대법원의 판결은 결심이 있은 다음에 한 달 혹은 2달쯤 뒤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논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7개 분량이 나올 것이다. 이 선고문 지난번에 탄핵 선고문이 있는데 뭐 한 40분쯤 걸리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 같이 두꺼운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지금 대법관들이 집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월달 안에 나오긴 약간 힘들다라고 변호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그 재판부의 결정, 역사적인 판결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이제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것이 인용이 된다면 부정선거했다는 말이 되니까 제 뒤에 기다리고 있는 125군데의 재판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고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재선거라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질서를 확 뒤집는 용기 있는 판결을 재판부에서 할 것이냐. 그들은 사회의 그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인데 지금 보면 그 눈치로 봐서는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보다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진상에 대해서 다음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 증거와 증인과 증언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이제 사람들이 함부로 허물 수 없는 진실의 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들이 싸움을 시작한 것은 0.39, 0.39, 0.39 혹은 63대 63대 63 어떻게 우연하게도 그 세 가지의 이상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갱들 사이에 나오는 말이 있다고 하죠. 한 번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건 우연이고 2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기똥찬 우연의 일치고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더 신기한 우연의 일치냐 이게 아니고 3번 계속되면 그건 적의 행동이다. 갱단들이 한 번 누가 죽었어요.
두 번째 또 이상하게 뭐 똑같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근데 또 죽었어. 이렇게 세 번쯤 되면 이건 상대편 갱단이 공격을 해온 거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쳐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첫 번째 통계적인 증거였고, 그래서 이 재검표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0.3구 이런 게 나온다고 했더니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럼 이번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볼 땐 도저히 안 나온 것 같으니까 재검표를 해보자 이랬죠. 6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걸 1년 2개월 만에 질질 끌다가 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왔나요? 일장기 투표용지가 쏟아져 나오고 배춘입 투표용지가 나왔습니다. 그 나왔더니 뭐라고요? 이거는 투표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자. 정말 자기가 찍은 사람한테 당신이 이거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못 나오게 했어요. 증인 나오는 걸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증인한테는 내가 증인입니까? 당신 증인 아니에요? 거짓말도 했고, 주소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일장기 투표용지 투표장에서 본 적이 없다. 내가 만들지도 않았다. 내가 찍지도 않았다. 배춘입 투표용지 그거를 내가 보지도 못했다. 보았다는 보고를 들은 적도 없다. 여러분, 이상한 통계가 있었고 재검표를 해서 증거가 나왔고, 증거가 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라 해서 증인을 대보자 그랬더니 그것도 방해하고, 예? 그러다가 나와서 나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발견한 1000장의 일장의 투표용지와 배춘입 투표용지 이런 것이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가라는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재검표한다고 그러니까 만들어 넣다가 불량품이 나온 거라는 거. 하다못해 제가 거기 나온 1000장 중에 한 장만 내가 거기다 투표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조선일보, 매일경제, 문화일보에 전면 광고를 했는데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번에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런 증거들을 다 탄핵해야 합니다. 다 일일이 얘기를 해서 우리만이 틀렸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없앨 수는 없죠.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다만 먼저 얘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가 운이 좋다면 이번에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님들 애쓰신 거에 대한 보답도 받고,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온 것이 혹시나 박수 나중에 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마음껏 난리를 치면서 팔팔 뛰면서 우리가 박수도 치고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날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 앞으로도 1000년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의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이 정말 힘찬 투쟁, 이것이 역사에 아까 있었던 이런 자료들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ROTC, 훌륭한 ROTC 대원들의 투쟁이 있었고, 이제 한때 육사 생도들, 사관 생도들, 다음에 검찰이 그랬듯이 ROTC가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소리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동안 애써주신 여러분께 제 마음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을 주신 ROTC의 본주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마지막으로 발전의 말씀을 알려주신 이동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